각 나라의 지폐에는 그 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지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화폐 가치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달러화의 최고권인 100달러짜리 지폐에는 다방면에서 재주가 많았던 과학자이자 독립운동가,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진이 있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살아생전에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만큼 많은 말도 남겼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왜 죽음과 세금을 동일선상에 놓았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살아있는 존재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과 세금을 왜 비교했던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세금이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체의 피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죽음과 세금을 같은 무게로 본 것입니다. 반면 죽음만큼이나 싫은 게 세금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징수해가는 세금이 죽음처럼 무서운 존재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세금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세금의 세자를 풀어보면 벼화자와 기쁠 태자를 합성한 글자입니다. 수확한 곡식을 기쁘게 국가에 바친다는 한자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국가에 내야 하는 의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이 지나치게 과하거나 공평하지 못하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됩니다. 즉, 조세 저항이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세율도 중과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7억 6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번 보유세 개편안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예만 들었습니다만 이번 개편안이 당초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오히려 실소유자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인 반면 또 다른 측면인 조세 정의는 국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책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변호사의 시선 더하기였습니다.